혹시 요즘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운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대운이 찾아오는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운은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때가 되면 반드시 다가옵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대운은 과거의 선한 행동과 현재의 노력이 만나 만들어지는 값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운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질에 변화하여 기혈이 새롭게 순환하는 시기에 대운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해석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라기보다 기존에 쌓였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땀을 흘리면서 몸속에 불순물이 배출되듯이 명리학에서도 몸의 변화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오행의 균형이 바뀌는 시기에는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대운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기존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수용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통증이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6세 이태백님의 말씀에 따르면 작년에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한 친구가 제 사주를 보더니 이번 통증은 대운으로 넘어가는 교운기저윤치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사라진 후 귀인을 만나 오래된 땅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병은 복이 찾아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병즉복내라 하여 병이 들면 오히려 복이 온다고 해석합니다. 체질이 변하면서 오행의 균형이 새롭게 조정되는 시기이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몸을 더욱 정성껏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하여 인연의 흐름이 바뀌면서 대운이 오기도 합니다. 대운이 다가오면 가족, 배우자, 재물, 직업 등 삶의 중요한 관계들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운세의 흐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거나 기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변하는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기회나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변화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0세의 박만수의 말씀에 따르면 제 사주는 편관격 편관거으로 관관이 강한 편입니다. 70대 중반 병술연빙 슈년에 30년간 불화하던 둘째 아들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제 대운의 시작점이었으며 천간의 병빙이 제 명주민주의 일리과 합을 이루면서 막혔던 인연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화목의 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육친과의 관계 변화는 12운성 중 장생, 목욕, 관대 등의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사주에서 부족했던 오행이 대운에서 보완되면 그와 관련된 인연이 새롭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풍수의 기운이 바뀌면서 대운이 온다고 합니다. 명리학과 풍수학에서는 환경이 변하면 운세도 함께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사주의 기운이 잘 어우러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형성되며 이는 건강과 재물운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주에 맞는 방향으로
이사를 하거나 집안의 가구 배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을 정리하고 적절한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7세의 김영호님의 경험에 따르면 저는 임진년년 천년생으로 수수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오랫동안 남양의 집에서 살았는데 남쪽은 화호의 방향이라 제 사주와 맞지 않았습니다. 75세에 우연히 동북향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동북은 수수의 방향이라 저와 궁합이 맞았습니다. 이후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들의 사업도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명리학자가 말하길 그 해가 제 대운의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욕구는 사주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특히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자신의 오행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시운이 바뀌면서 대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10년마다 큰 흐름인 대운이 바뀌고 매년 작은 흐름인 세운이 변합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흐름의 운세입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대운이 바뀌면서 직업이 바뀌거나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재물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운은 1년 단위로 변하는 작은 흐름의 운세입니다. 대운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조성하는 반면 세운은 그 해의 운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대운이 강한 기반을 형성하면 세운이 그 해의 구체적인 사건과 기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사주와 대운이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주가 나무의 기운이 강한데 대운에서 물의 기운이 들어온다면 나무를 자라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운이 불의 기운이라면 나무가 타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직업, 재물, 인간관계,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 최명자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 사주는 정인격으로 인의 기운이 강한 편입니다. 작년에 정해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와 그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은 불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제 사주에서 부족했던 창조력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화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옛 제자를 만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바뀌면 본인도 모르게 새로운 관심이 생기거나 숨겨진 재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대와 임관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변화로 정신적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 대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명리학에서 인과 비견은 각각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을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학문, 지혜, 보호, 내면적 안정과 관련이 있으며 비견은 자기주장, 독립심, 자신감을 뜻하는 요소입니다. 대운이 찾아오면 사주의 특정 요소가 강화되는데 인이 강해지면 마음의 평온함과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인생을 관조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비견의 기운이 강해지면 독립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오행의 변화에 따라 운명이 반영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82세 정수동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4주는 식신생제격 스선성 차이거로 재물로는 좋았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해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리학자는 그때가 양인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했습니다. 인인은 지혜와 내면의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강해지면서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손주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정신적 변화를 화음이라 하며 이는 오행의 조화로운 흐름을 의미합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인생에 크게 변화하면 대운을이 들어오는 이 시기를 더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대운을 잘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구설을 조심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구설은 화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오행 중 화가 과하면 말로 인한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말의 기운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8세 이상철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하십니다. 제4주는 편제격 편자이거으로 재물은 있지만 화화의 기운이 약했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함부로 해서 곤란을 겪었는데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히 갑술자 쉬의 날에는 더욱 말을 삼갔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어 투자에도 성공했습니다. 말의 기운을 조절하니 재물의 기운도 안정되었습니다. 구설지화, 병종구입이라 하여 입으로 화를 부르고 병도 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낯색을 밝게 해야 합니다. 얼굴을 명당이라 하여 그 사람의 운세가 드러나는 곳으로 봅니다. 특히 낯색은 오행 중 화와 토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의 기운을 관리해야 합니다. 76세 박순자님의 경험을 들어보면 제4주는 정관격 정관거으로 관관이 강하지만 화호의 기운이 약했습니다. 명리학자의 조언으로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거울을 보며 연습했지요. 그러자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4주에 부족했던 화호의 기운이 보완되면서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색여춘화, 인자락이라 하여 얼굴빛이 봄꽃처럼 밝으면 사람들이 자연히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심신을 정갈하게 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특히 인과 식신의 기운은 내면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뿐만 아니라 내면의 기운을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84세의 김영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4주는 식상격 스상거으로 창의력은 좋지만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갈하게 유지했습니다. 특히 갑인일자이엔일과 을묘의 마을에는 더욱 정성을 들였지요. 그러자 머리가 맑아지고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로 자식들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심정즉복지, 신정즉회생이라 하여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오고 정신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기의 흐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보며 천지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은 오행의 기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79세의 이명호님은 본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4주는 정제격정 자이가으로 재물운은 좋지만 수수의 기운이 약했습니다. 명리학자의 조언으로 매일 아침 일출을 보고 저녁에는 달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히 경자일庚즈일과 신축일신초을에는 더욱 정성을 들였지요. 그러자 자연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직감이 발달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순천자창, 역천자망이라 하여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면 창성하고 거스르면 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대운을 맞이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85세 황보님은 제4주는 정관격정관거으로 관관이 강하고 인연이 약한 사주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있었지만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요. 80세가 되던 해 경신연금 쓴 년이 오면서 갑자기 독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해가 양인운 양이의 유행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인이는 학문과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기운이 강해지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고전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4주에서 약했던 인인의 기운이 대운에서 보완되어 평생 못 이룬 학문의 꿈을 80세 이후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 천시다유엔 텐스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78세 심청님은 제4주는 비겁격으로 자신의 의지는 강하지만 부모와의 인연이 약한 사주였습니다. 젊을 때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늘 한이 되었지요. 75세가 되던 해 을미년이 오면서 갑자기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딸 같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애가 식상운으로 들어가는 시기였는데 식신은 봉사와 베품을 상징합니다. 젊을 때 못한 효도를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오히려 봉사가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82세 강백호님은 제4주는 편인격 변인가으로 지혜는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사주였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규칙적인 삶을 살았지요. 79세가 되던 해 신유년 신요년이 오면서 갑자기 그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를 위해 그린 그림이었는데 주변에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해가 식신운실센윤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식신실센은 창의력과 예술성을 상징하는데 그 기운이 강해지면서 숨겨진 재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전시회도 열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세계가 80세 이후에 펼쳐진 것이지요. 명리학에서는 운명과 인간의 노력이 함께 작용한다고 봅니다. 명리쌍전이라 하여 타고난 명과 후천적 노력인 리가 모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해운전, 비극태래라 하여 때가 오면 운이 바뀌고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형통함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그것은 대운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옛 선인들은 일명, 이운, 삼풍수, 사저금덕, 오독서라 하여 타고난 명보다 운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환경, 선행, 학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후에는 저금덕이 큰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금덕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들에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착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의 선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생 후반부에 이러한 선행이 쌓이면 큰 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대운은 전생의 공덕과 현생의 노력이 만나 이루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명유천정, 운재인이라 하여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운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덕을 쌓아 우리의 대운을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을 쌓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